현재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만큼의 친구들이 있나요? 100명, 50명, 아니면 1명?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나와 처음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건 바로 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타인과의 첫 시작이 그때는 어떠셨나요? 지금처럼 쉬웠나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나요? 오늘은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 1930년대 영국으로 도망치듯이 망명했던 유대인 화가 프레드 울만이 1971년 7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인 독일을 배경으로 집필했던 소설책 한 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그림쟁이가 쓴 책이란 이유 때문인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수년 후 여러 작가들의 적극적인 추천사들로 뒤늦게 큰 주목을 받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10대 청소년 필독서로 선정되어 학교 수업에도 사용되는 등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럽에서만 매년 10만 부 이상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덕망 있는 의사 집안이지만 유대계 출신인 한스와 유서 깊은 명문귀족 집안의 작은 백자 콘라딘. 이 책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타고났던 16살 어린 두 소년이 서로를 처음이자 마지막 친구로서 많이 서툴지만 이들의 삶에 다시 없을 진정성으로 평생의 우정과 이별을 나누고 히틀러와 나치즘에 의해 수십 년 후 독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독일이 겪은 잔혹성을 기존의 역사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독자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한 소설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에세이가 될지도 모르는 책입니다. 160페이지의 작은 걸작, 동급생입니다. 저는 올해 16살이 된 콘라딘 폰 호헨펠스라고 합니다. 폰 호헨펠스. 폰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귀족들을 뜻하지만 뒤에 호헨펠스가 추가로 붙는다면 얘기가 조금 아니 많이 달라집니다. 수없이 널려있는 일반 귀족 집안들과는 그 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버지 호헨펠스 백작과 오페라 공연에 가서 대통령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은 저희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에 대해 작은 끄덕임으로 인사를 대신할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한때 폴란드 왕가였던 귀족 집안의 여식이라 아버지와의 사교 모임과 종교 활동이 세상살이의 전부인 분이셔서 자신의 두 발로 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두 분 밑에서 자란 저는 제가 주변의 학우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콘라딘이 아니라 제 뒤에 서 있는 호엔페스 백장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과 어울리기는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저는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동급생이 없었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 역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16살이 된 1932년 2월 독일 서남부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를 교실까지 안내해 주셨으며 싫어도 이미 몸에 배인 명문가의 분위기는 선생님과 학우들이 저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저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 배경을 보고 다가오는 학부들이 여럿 있었고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는 대충 선을 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제 취미와 이상을 나눌 만한 친구는 찾기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유대인 학우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열정적이었던 그의 모습이 처음 눈에 들어왔고 저처럼 골동품 동전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친구로 사귀고 싶어하는 주제에 저처럼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잘 몰라 허둥대는 모습이 저로 하여금 왠지 모를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서툴렀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와 그 친구 한스 슈바르츠는 머지않아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저는 부모님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저는 이 남자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독일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람됨과 강철 같은 의지, 천재적인 강렬함과 예언자적인 통찰력에 그를 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처럼 그가 신께서 행복함이 충만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도 아래 1, 2년만 지난다면 어머니는 그토록 싫어하던 유대인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는 내 친구 한스를 반갑게 만나주실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머지않아 한스와 그의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과 한 식탁에 앉아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콘라딘이 아닌 그의 유대인 친구 한스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결말이 되는 한 줄의 문장을 읽고 저는 이번 영상의 주체를 콘라딘으로 재해석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구함과 숭고함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0페이지는 일반 소설책의 3분의 1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한 나라의 역사와 두 민족의 역사, 그리고 두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작은 걸작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북시 채널은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으면서 상상했던 캐릭터를 구현해 한 편의 예고편처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예고편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설 동급생이었습니다.